우리가 기다렸던 장기표 선생께서 오늘날 국내외 최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통일에 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십니다. 앉아서. 서서. 아, 그래. 저쪽 앞서 계시면 안 돼요. 예, 저도요, 다른 데 가면 굉장히 그냥 나이 많은 척도 하고, 선배, 원로 대접받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제가 완전히 찌그러지는데. 예, 우리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다 거명할 필요는 없고, 정말 이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8 의거, 4.19 민주혁명의 주역다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조인영 회장님의 그 열정적인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여기 계신 선생님 여러분들의 열정이 모아져서 이런 열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젊은 사람들 그러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뛰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에서, 심지어는 정의감에서 젊은이들에게 과연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기성세대와 같은 이 애국심과 정의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연세가 좀 들으셨지만은 지난날 민주화를 이룬 그 열정으로, 또 산업화를 이룬 그 열정으로 앞으로 통일을 이룬 새로운 열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제가 축원하면서 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못 해봐서 앉아 있으면서 저도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박훈 청장님 말씀 듣고 정말 부끄럽네요. 어떻게 4.19 혁명 기념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온갖 기념관이 널렸는데요. 정말 이 4.19 기념관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못한다면 여기 계신 4.19 주역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또 저도 또 그게 또 제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검 일봉도 제가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혁명을 계승하고 이래 돼 있거든요. 헌법 조문에. 근데 이게 국경일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4.19 기념관과 또 이 4.19를 국경일로 하는 문제는 정말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4.19 당사자들의 수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아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모르는 자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 과제는 꼭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주도하셔가지고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게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분만 딱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 광주에서요, 우리 광주의 4.19 기념관 관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신 우리 김영록 선생님께서 일부러 이 광주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요즘요, 북핵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생각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은 당연지사고 또 좋은 일이지만은 이 편가리에 기초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그냥 아주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근데 특히 남북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돼서 생각이 진짜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 자기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심지어는 적대감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뭐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선생님들 잘 아시는데 뭐 어디 중학교나 뭐 대학교 가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제가 좀 말씀을 좀 거두절미하면서 조금 이 상식과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북한 핵 문제요. 이 해법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 지하 100m까지 뚫는 뭐 무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뚫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네. 검토해 보세요. 돈 퍼다 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돈을 퍼다 주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돼. 아니, 그런데 돈 퍼다 주면 보통은요, 됩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서 지금까지 그런 대화 협상이 많이 진행되어 왔죠. 그 대화와 협상에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보상, 또 다른 하나는 체제 보장, 체제 보장.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군사적인 타격. 이런데 그 우선요 돈 갖다 주면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안 받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체제를 보장하라고 그러는데요. 체제를 보장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짧게 말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비능률성, 또 이 폐쇄 경제의 이 비능률성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군사가 어렵고 한데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은요 해결 북한 경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히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은 몰래 주는 거라면 모르지만 달러 이런 거 몰래 주는 거라면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주는 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한은 안 받으면 너무 욕을 얻어먹겠다 싶을 때는 조금은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하여튼 그와 관해서 나중에 또 혹시 또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되고요. 이처럼 이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족 남한 주도의 말하자면 남북 통일만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요. 저는 저 마음속으로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통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특히 제가 재야 출신으로서 아직도 저 사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같아서 제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냥 뭐 통일해야 돼 이래서 하면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나중에 통일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중간에 이 북한 핵 보유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중국. 중국입니다. 중국. 흔히들 중국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지원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반대해야 될 남한은 뭐 정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좀 뜨뜻미지근하고 미국은 반대하는 것 같지만 과연 반대하는지 좀 의문이 좀 있고요. 중국이 가장 반대합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자꾸만 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문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짚어둘 필요가 나중에 제가 중국 문제를 좀 많이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요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 보통 여기 굉장히 뭐 혈맹이고 뭐 중국이 계속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원은 그냥 현상들이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더 죽는데.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김정은이가 집권한 거는 2011년 11월 달입니다. 시진핑이가 집권한 거는 2012년 3월이면 그렇습니다. 한 1년 차이가 나는데 정상회담이요 2018년도에 말하면 이른바 북중 정상회담이거든요. 그 전에는 정상회담 한 번 없었습니다. 고위급 회담도 별로 없습니다.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에서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 한 번 안 한 나라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 세 분을 만났어요.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 세 분 만났는데 그거는 트럼프 때문에 만난 겁니다. 트럼프가 북폭을 하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겁이 나서 달려가서 만났는데 그건 생각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9년도에 시진핑이가 북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상회담 그 뒤에는요 일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이가 좋은 나라일 수가 없어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서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1번 이유는 뭐냐? 중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베이징까지 700km입니다. 이거는 미사일도 필요도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럴 정도로. 그럼 두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 한국, 일본, 대만도 핵무기를 갖게 되고 이거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아주 심대한 타격이 되죠. 그래서도 반대고. 그 다음에 또 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요 북한이 미국 편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건 내가 좀 이따가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려요. 북한이요 핵무기 보유가 딱 기정사실이 되면 미국 편에 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북한이 약 한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중국은 지금 몇 개죠? 한 2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250개나 이게 북한이 100개가 아니고 한 뭐 10개나 하더라도 10개나 이 핵무기는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동북 삼성이 산업화가 많이 된 주로 중국의 광물 자원이 대체로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이 동북 삼성에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근데 왜 그럼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트럼프 이전에는 뭐냐? 미국에 항상 의존했습니다. 의존하고 지금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없애는 것만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라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북한을 중국에 병합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공정, 동북 지역의 역사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역사, 중국 영토였다. 지난날. 그래서 이게 중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이 중국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지 절대로 그 다음에 또 요즘요 중국하고 지금
보통 이제 뭐 중국이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면 북한이 뭐 얼마나 버티겠나 지원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보름 됐나요? 북한 중국에 있는 뭐 차가 수송 차량이 뭐 북한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그 몇 년 만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 교류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조금은 유지하느냐? 중국은 북한 인민들로부터 미움을 안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저는 그럼 시진핑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계속요, 저는 중국으로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가 뭐냐? 김정은 제거죠. 김정은 제거를 위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짜고 있습니다. 이거를 북한이 잘 압니다. 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장성택이 처형했죠. 이제 중국으로서도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교체를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하려 그러면은 친중 인사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성택이를 앞세워서 할 것 같으니까 장성택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김정남이 있죠. 네. 그 김정일 위원장 큰아들. 그 놔두면 김정남이를 앞세워서 또 친중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정남이를 또 독살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지금 김한솔은 김정남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숨어 살겠죠. 하여 그래서 중국은 저 말씀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나쁘고 그리고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결국 김정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핵무기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을 북한에 병합하려고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니까 식량도 에너지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미국은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반대겠죠?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지만요.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략적 인내랍니다. 말은 전략적 인내지만 인내입니다. 인내. 왜 그러냐?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주한미군도 주둔할 수도 있고 사드도 배치할 수 있고 미국의 뭐 B-52 전략 폭격기, 뭐 B-1B 스텔스기도 이른바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북한을 겨냥한 거는 아니죠. 굉장히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을 겨냥.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북한 핵무기가 있어야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훈련을. 군사 훈련을. 그래서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또 뭐 안 할 말로 북한이 뭐 ICBM을 만든다 하더라도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트럼프 때요. 트럼프는 뭐 이제는 좀 이것이 약간은 상식화되어 가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북한에다가 핵무기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까? 요구 안 했습니다. 네? 할 놈이요. 네, 이것은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요, 트럼프는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북폭하겠다. 이게 2017년도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7년도면 5월 10일 날. 그랬는데 그래서 2017년 가을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하는데 그것이 내년 2018년 3월 31일이다. 31일이다. 날짜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내년 3월 31일 날 북폭한다. 이랬어요. 그래 하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설마 북폭은 하겠나 싶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북폭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는 잘못하면 한 방 얻어맞게 생겼다. 내가 트럼프를 좀 꼬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즉 미국하고 관계를 털라 그러면 먼저 남한과의 관계를 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적 행사이니 우리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 간에 5분이 가는 오락가락 뭐 이래가지고 몇 분 오고 뭐 가고 그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남북 정상회담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회담은 이제 4.27 방문전 회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남북 간의 이 대화와 교류를 북한 정권이 원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시죠?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원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차단돼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차단돼 있는가? 요즘 대화 교류 일체 없습니다. 북한은요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왜 그러냐? 그 대화와 교류하면요 자꾸만 북한 사회 자유와 물결 뭐 등등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퍼주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주로 이 민주당과 또 민주당 지지 세력들 심지어는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나 이 차단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근데 전부 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도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노무현 정부 정상회담도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만나고 오고 가고 했느냐? 그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2017년 5월 10일인데 그해 31일까지요 북한은요 남쪽을 향해서 윙크도 한번 안 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계속 미사일 쏘고 이랬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의 문재인 정권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견해인데 저는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그냥 계속 짝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해 8월 달에요. 아마 8일로 북한에 막 그동안 뭐 주겠다고 암만 해도 북한에서 답이 없으니까 국제 적십자사에 800만 달러를 맡긴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얼마나 북한에서 안 받으면 국제 적십자사에 맡겨가지고 나도 주려고 그랬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북한은. 안 받습니다. 그랬던 북한 정권이 즉 문재인 정부와 대화와 교류가 전혀 안 됐어요. 그의 말까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1월 1일 신년사 이후에 급진전됐지 않습니까? 정회용 뭐 서울 이 사람들 구경하고 뭐 국민 정상회담 뭐 준비하고 뭐 이래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북폭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걸 미국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보려 하면 남한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지 전혀 그 남북 관계 좋게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이 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2019년 2월 27일, 28일 날 2019년 2월 27일,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열렸죠.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회담 열리고요. 그 이제 뭐 이른바 뭐 노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 안 갔습니까? 가고 나서 한 3일 후에요. 3일 후에 남북 연락 사무소 직원을 인원을 반으로 팍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남북 그 연락사 사무소 북한 소장은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다 한 10달쯤 후에 어쨌죠? 폭발. 네, 폭발. 그것도 아주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화염이 막 타올라오고 뭐냐? 내 끝났다. 그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뒤에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뒤에 남북 간에 뭐 한 번만 한 거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는 북한이 하기 싫은데 계속 스토킹 차원에서 북한하고 뭐 하자 대화하자 교류하자 뭘 주겠다 하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죠. 뭐 앙천대소할 일이다 뭐 살문사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전문계가 요란하게 짓는다. 미국산 앵무새 대통령은 바보 중에 상바보다. 온갖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는 뭐냐? 즉 2018년도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된 것은 북한이 남북과의 대화와 교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북폭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통해야 북한을 통하고 하니까 잠깐 그랬던 거지 일체 안 합니다. 이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왜 모르느냐 이게야. 북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저는 며칠 전에 우리 후배가 와가지고 뭐 6.15 뭐 공동성명하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북한에서 받아주면 가지만 안 가면 뭐 중국 어디서라도 뭐 북한 사람하고 만나서 그래서 야 그냥 길게 말하 이거 며칠 전에 길게 말하기 싫어서 짧게 말하는데 이 남한의 운동권도요 이른바 말하면 제야운동 저도 제야운동권이면 제야운동권도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남한 정권이 뭐를 잘못해서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 몰아가고 있다고. 이거는 전적으로 착각입니다. 이건 틀린 주장입니다. 북한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하는 거는 왜 하느냐? 잠깐만. 원하지 않는데 이 책임을요 언제라도 남한 정권에 지우는 겁니다. 안 되는 거를 실제로는 저가 안 하려 하면서 안 되는 원인은 여기다 지우는. 그 대표적인 예로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그게 2008년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닙니까? 그 금강산 관광 그 중단된 거 아시죠? 네. 왜 중단됐어요? 가광자실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재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재개는 왜 안 됐을까요? 근데 그걸 내가 좀 말. 북한 정권은요, 그 이제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1년에 벌어들어는 먹는 돈이 약 한 3천만 불 정도 됩니다. 한 사람 가는데 190명입니다. 1년에 약 한 30만 명. 한 분 갈 때 3,000명입니다. 1년에 한 100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가는데 100 꼽으면 3천만 달러인데 남한 국민 5천만 명 중에요 3천만 명 그 뭐 꼭 많은 수도 아니에요. 한 2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남한이 잘 살길래 맨날 금강산에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정권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이런데 이 중단의 책임을요 북한에서 그냥 중단을 안 시키는 거야. 이유를 남한 쪽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남한 쪽에 뭐냐 박광자씨를 초병이 쏘아서 죽였다고 그거 하나 죽여놓은 거야. 그래서 남한에서는 뭐 책임자 처벌하라 뭐 진상 규명하자 뭐 사후 재발 방지 약속하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한에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것처럼 만듭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도요 더 이상 1년에 약 한 2억 불 정도 벌어먹는데 그거 벌어먹고 정권이 망하게 생기는데 특히 초코파이 아니십니까? 이 초코파이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니까 이 남한에 대한 엄청난 동경심을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산 강릉도 맨날 야당에서 비판할 때 지금 야당이 아니다. 뭐 당연하게 여야가 가는데 박근혜 정권 반대 당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뭐 그냥 중단시켰다. 박근혜 정권이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박근혜 정권이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트럼프 얘기로 돌아가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초기에는요 이걸 조직을 했어요. 안 되면 북폭이라도 해서 없애본다 그랬는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찌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북한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때로는 중국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우리 중국하고 이런 사이 안 좋아요. 중국 놈들 싫어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 편에 서겠어. 그러니 미국 편에 선다면 우리가 핵무기 좀 갖고 있어도 너한테 당신네들한테 손해될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정혜영 씨한테 정혜영 그때 안보실장한테 요걸 약간 좀 말을 했지. 이거를요 영어로 내가 마침 그때 영어 기사를 봐가지고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할 말이 딱 했는데 정혜영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트럼프한테 충분히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3월 8일입니다. 2018년 3월 8일 날 정혜영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날 막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요 계속 이번에 말이야 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해결 안 되면 밥상 때려 엎는다 계속 이래 나갔습니다. 그게 김정은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야 이 사람이 만나봐야 이거요 설탕되겠다 싶어서요 겁이 나서 시진핑한테 몇 번 갔습니다. 오늘 생략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2018년 트럼프 대통령 그 국제정세도 모르는 사람 만나가 오래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인 5월 31일 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미국에다 보냈어요. 김정은 특사로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로 안 가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폼페오 장관을 불러냈어요. 뉴욕으로. 뉴욕 왜냐면 폼페오 장관은 CIA 국장 출신 아닙니까? 국제 정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철 씨가 폼페오 장관한테 폼 장관 저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제 그동안은 중국과 관계 좋고 뭐 의존해서 해왔는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중국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미국 편에 설 거를 말할 거요. 그게 이 양반아 트럼프 대통령의 제1 관심사 대외 정책이 뭐냐? 중국 포위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할 거요. 그러니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전해놓으시오. 이래가지고요. 끝나놓고 그러니까 폼페오가 이제 5월 31일 날 김영철이 위원장 말 듣고 이제 그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말을 하니까 이야 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기가 막힌 안 아니에요 이게? 중국 보위자하려고 하는데 북한을 미국 편에 끌어들인다면 얼마나 그게 옛날에 쿠바하고 똑같은 거죠. 소련이 쿠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건 미국한테 위협되듯이. 그래서 트럼프가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6월 1일 날 이제 김영철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영철 부위원장 차 타는데 묻는 데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신문에 그 왜 그러냐? 그때 그 날로부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 그 날부터 6월 1일 날부터 트럼프는 그냥 허리멍덩해질 거예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좀 뛰어넘어서 6월 12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했죠. 4개 한 합의사항을 했습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에 북한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안 들으셨죠? 예?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을 것 같아요.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회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당연히 그 싱가포르 회담에는 북한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가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가장 속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인들, 국민들인데 그냥 다 그냥 저는 그때요. 이거는 핵무기 저는 이미 트럼프가 그런 생각 정말 금방진 말씀 저는 이미 트럼프 뭔가 트럼프 보좌관 한 사람 누구죠? 볼턴은요 트럼프 생각을 모릅니다. 요 볼턴 뭐 핵으로 뭐 쫙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트럼프 보좌관 트럼프와 같이 살고 토론한 사람의 이 트럼프를 더 잘 읽겠습니까? 트럼프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제가 트럼프 생각을 잘 읽겠습니까? 만나본 사람이 잘 읽겠죠. 난 그 점에서는 약간 좀 내가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트럼프 생각을 꽤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저 나름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싱가포르 회담은요 다음 4가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 제1항은 그거는 전부 다 주어가 미 합중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합니다. 제2항은 뭐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새로운 북미 관계,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이게 1, 2번이고 4번은 뭐냐 하면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협의를 한다.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고요. 3번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건데 3번은요 주어가 하나입니다. 미국은 빠집니다. 이건 내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주어가 북한이에요. 북한이거든요. 미국과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북한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네?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남북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었어요. 그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핵무기 폐기가 왜 안 들어있어요? 회담문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북한 핵무기 폐기는 북미 정상회담 때 해결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아직은 거지. 그럼 내용도요 이렇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내가 뭐 영어를 잘 모르는데 commit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toward 노력할 것을 to work commit 개입 뭐 이런 약속합니다. 6.12 공동선언 안에는 북한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핵무기 폐기 들어있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아십니까? 예,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 제가 그래서 요즘 좀 명예회복 좀 된 사람입니다. 하여튼 최보식 기자가 나한테 뭐 당신은 왜 어디 오락하는데 안 갔냐 추궁하더니 내가 하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슬쩍 야이 사람 이 대화해가는 오늘 인터뷰 하나만 하다 싶어서 제가 이 장기입니다. 북미 회담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꺼냈더니 선생님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날 인터뷰가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정도로 조선일보 기자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요 조선일보 사설 같은 이런 거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 즉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싱가포르 회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런데요 이걸 이제 트럼프는 그냥 넘기다가 왜 저 후속 조치가 없느냐 해서 또 트럼프는 재선도 있고 하니까 2019년 2월 27일 날 하노이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하노이 회담 때 뭐 이분에 뭐 만나는데 뭐 빅딜이냐 뭐 스몰 딜이냐 무슨 딜이냐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 회담이요 어떻게 결론 난 것 같습니까? 지문이라기는 노딜로 났죠. 노딜이 뭡니까? 결렬이죠. 저는 결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렬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한 회담을 한 거예요.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아주 공식화해 준 회담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근데 이거는 있어. 이 국가 정상은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외국 원수하고 말하는 너무 자세히 나누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런 거는 있어. 그런 생각. 그래서 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어차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당에 뭐 영변 핵시설, 뭐 핵실험장, 뭐 노후가 된 거가 한두 개 철거하면 뭐합니까? 화끈하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완전히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딜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쇼를 한 거예요. 그냥 밥 먹다가 더 이상 해당 필요 없어. 나 우리 집에 간다 하고 미국 못 본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트럼프다운 노련함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김정은이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요 2019년 6월 30일 날 6월 달 말에 히로시마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뭐 트럼프가 다시 오는데 뭐 오니 안 오니 뭐 오면서 뭐 북한에 가니 안 가니 해가지고요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거 있죠? 아시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뭐 했죠? 한 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건 왜 가느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인정되어 있는데도 우리 미국과 북한은 이렇게나 정상 간에도 격식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건 안 해도 될 말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 얘기 오는데요. 우리나라 이른바 주사파 좌파, 이른바 좌파, 나는 뭐 그걸 좌파도 아니도 뭐.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을 우리나라 좌파는 환영해야 되겠어요? 환영할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환영할 사람들이죠. 그렇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근데 지금 광화문에서는 양쪽에서 어떤 데모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른바 우파, 북한의 핵무기를 반드시 폐기하는데 트럼프가 나서기를 바라는 우파는 트럼프를 규탄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핵무기. 근데 우리나라는 이 광화문에서 어쨌냐? 우파는 웰컴 트럼프고 이쪽은 트럼프 아웃. 쫓아내려고. 지금 이게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 남기면 북한은요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주사파들은 맨날 반미 투쟁만 또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은 완전히 공식화한 겁니다. 끝났고요 밖에 나와가지고요 저끼리 앉아가지고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요. 그러나 밖에 나와서는 핵무기를 위해서 대화하고 했다고 말을 해야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겠지. 아직도 미국 선거가 남았거든. 명분.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라 하냐? 실무회담이 앞으로 한 2주 안에 열릴 거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자들은 또 실무회담이 2주 안에 열릴 거라고 또 엄청나게 쓰겠습니다. 2주 안에 열린 게 아니라 아직도 안 열렸어요. 아직도.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트럼프 그런 상황 속에서요 맨날 여기 호주머니에다가 김정은이 편지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꺼냈다가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네? 그런 쇼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다면 제2기 취임 전에요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사관 세우고요. 완전히 그냥 김정은이 워싱턴에 초청하고요. 왜 재선이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북미 관계 그냥 핵무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득하느냐? 국민 여러분, 우리 중국이 최대의 적인데 중국 코미디는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는 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만 할 수만 있다면 미국 국민의 지지 안 받겠습니까? 똑같죠. 근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딴 것도 있어요. 그 세계의 눈도 있고. 그래서 이처럼 트럼프는 완전히 한국 국민을 그리고 미국 국민을 저희 세계를 농락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실질적인 됐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트럼프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바마 때 뭐 전략적 있네 그 전부 다 용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그런데 요즘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우리는 맨날 미국만 쳐다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거 마침 이거 있자. 강의하는 이런 말 들으셨습니다. 안 넣어도 될 거예요. 북한 핵무기의 당사자는 누구죠? 대한민국이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당사자죠.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중에 북한 핵 문제는 미국 때문이다. 이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만약에 죽는다면 죽을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국민입니까? 우리 국민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당사자지.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랍니다. 이것부터. 그래서 미국, 북한은 근데 어떻게 하냐? 남한을 당사자로 하면 핵무기 만들 명분이 됩니까?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맨날 미국만 물고 늘어진 거야. 실제로 남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북 관계하고 관련해서는 저는요 남한의 보수도 진보도 완전히 북한한테 놀아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 인식입니다. 그다음 결론으로. 근데 북한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죠. 예.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핵무기 해법은 남한 중심의 통일입니다. 통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 남한 정부가 좀 강력한 통일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미국과 중국이 통일을 해요. 그걸 안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붕괴를 시키든지 돈을 주고 가지고 도망을 망명을 하게 하든지 하여튼 김정은 정권이 하여튼 북한 땅에서 떠나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남한이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통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일이 어렵습니다. 왜? 중국이 절대로 통일을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우파에서 적화통일 하려고 합니다. 적화통일 하는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또 뭐 문재인 정권이 또 남한을 또 북한에 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우선요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면 적화통일을 할까요? 못합니다. 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왜 우리 적화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적화통일 되면요 여기 우리 4.19 민주혁명 선생님들 또 장기표 뭐 등등 있는데 그 정권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적화통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갖다 바치면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이건 좀 생략하고요. 저는 그래서 통일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요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내가 이거를요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통일 남한 정부는 어찌해야 되느냐? 저는 다음 4가지 정책을 강구했습니다. 첫째, 딱 대통령이요 8.15 경축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한 달쯤 전에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딱 민족 통일과 관련해서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겠습니다. 딱 선언을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막 시선이 집중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8.15 경축사 이런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딱 날 잡아가지고 그래 뭐냐 다음 4가지를 딱 첫째 우리 정부는 이 정부는 만약에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뭐 문재인 정부는 또는 누구 정부는 민족 통일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통일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딱 선을 이래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한쪽은 흡수 통일 반대, 한쪽은 통일 비용 때문에 반대, 또 한쪽은 통일 후의 혼란 때문에 반대하는데 이 통일은 민족적 대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이걸 드라이버를 걸면요 반대 못 합니다. 이거 반대하다가는 그냥 못 따라오면 그냥 민족 역적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김 위원장 언제까지 우리가 말이야 이 분단해가지고 말이야 서로 그 38선에서 총 겨누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살 거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민족 통일을 적극 추진합시다. 즉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딱 제안. 응하든 안 응하든. 세 번째로는 뭐냐? 북한 동포들에게요 통일 메시지를 보내요. 북한 동포에 보내. 우리가 통일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도 다 우리 남한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보내야 돼. 그래서 금방 그 뭐 북한에서 방송해 주는 건 아닌데 다 남한 대통령이 야 민족 통일을 적극적으로
꼭 이루겠다고 추진한다더라 하면 이게 나중에 북한 전역에 소문이 다 돕니다. 이게 돌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사전에 작업은 조금 있다만 내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 회담을 딱 제안해. 남한과 북한, 중국과 미국. 근데 중국과 미국을 사전에 설득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있을 때 이게 좀 잘 될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건 좀 이따면. 그래서요 미국하고 가서요 지금 그다음에 참고로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요 약소국이 아닙니다. 뭐 맨날 뭐 약소국의 사람 서로 뭐 지정학적으로 뭐 불리하겠다. 지정학적으로도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 미국도 중국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사적으로 6대 강국이고 GNP 상으로도 10번째 내지 뭐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 G30인가 뭐 클럽에 뭐 7번째 들어. 우리나라 약소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당당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설득할 때는 저 미국 핵무기도 이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전쟁 나면 여기도 말려드니까 뭐 해라. 그리고 또 나는 미국한테 말한다면 전후 해방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한반도가 중요한 데 아닙니까? 한반도가 마침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전후 대외 정책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설득을 해가면서 다른 것도 설득하고 중국인데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대 안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중국에 가려는데 중국이 비자를 안 내줬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비자 못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NSC 뭐 상임 부의장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통일부 장관 안 내주면 안 가서는 안 갔지. 그만큼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동북공정 왜 합니까? 북한을 병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계속하고 있는 한은 중국 입장에서요. 남한 중심의 통일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핵무기 갖고 있는 북한이 미국 편에 붙을 것보다는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는 게 좋고 또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미 변화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시진핑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2008년 8월 8일 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때죠. 그런데 시진핑이가요. 국가 부주석이 된 게 2007년도입니다. 시진핑이가 부주석이 될 때요. 주석 될 때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굉장히 실세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징에서 누구지?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게 언제죠? 2006년 10월 9일이죠. 예. 2006년 10월 9일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핵무기가 이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 볼 때요,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요, 2008년 6월 달에 실세 부주석 시진핑이가 김정일한테 갔어요. 북한에 갔어요. 가가지고 김정일한테 뭐라고 말했나 하면, 김위원장, 우리가 당신네들 국가 안보 다 책임져 줄 텐데 왜 굳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도 대만도 일본도 핵무기 만드느냐? 핵무기 만들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미국의 북핵 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토프 힐입니다. 크리스토프 힐 별명이 뭐냐 하면요, 김정힐이에요. 크리스토프 힐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일하고 계속 짝짝꿍을 해요. 이걸 중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일한테 김위원장, 우리 모 주석이 말이야,
모두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당신을 지키라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미국 편에 붙으려고 하면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던 시 주석이에요. 시진핑. 그래서 그 뒤에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김정일이 뭐 몸 아프다 하고 뭐 이랬죠. 그건 쇼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2008년 8월 24일 날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바로 다음 날 25일 아침 10시에 호진타오 주석이 서울에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네? 희한한 일 아닙니까? 2000년 만에 한 올림픽 그 거대한 행사를 치룬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외국으로 갑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중국의 최대 국가적 과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게 뭐냐? 북한 핵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 그래서 호진타오가 25일 날 여기 와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인가 뭐 관계를 돈독한다 하고 26일 날 서울시 구경하고 갔거든요. 시진핑 떠나고 나서요. 2시간 후에요. 북한에서요. 우리는 핵무기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겠다고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너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안 해? 웃기지 마. 후진타오니 웃기지 마. 이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김정일이가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평양에 살지 안 하고 지역으로 돌아다니자 두더지 작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래요. 혹시요 2009년도가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저희 말 좀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프다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일했는데요. 저는 아프지 않다는 것, 저는 뭐 굉장히 생각한 사람.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해 5월달쯤에 저기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기자 2명을 납치를 해놔놓고 이거 데리고 가려 그러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거기 갔습니다. 갈 때 그때 이제 한창 이 김정일이가 아프고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마침 의사를 대동하고 갔대요. 나는 일주일 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래도 보고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 딱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잘못 본 게 아니지. 그만큼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진핑인데요. 시진핑이가요 2013년입니까? 주석이 해가지고 주석 되자마자 그해 8월달에 한국에 왔죠. 네? 와서 뭐 서울대학 가서 명예박사도 받고 뭐 심지어 이제 제주도 또 그 있잖아요. 서복 시진핑 진시황 이제 불로초 캐고 캐러 왔다가 여기 머무른 사람 아니습니까? 그 서복인가 그렇죠. 거기도 가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시진핑이가 이래 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도 국빈 방문하고 뭐 굉장히 그 두 사람이 마치 오누이 같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런데 다가 2017년입니까? 아니 16년? 아니 16년에 9월 3일 날 중국의 전성기념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비난도 많이 듣고 그랬죠. 그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당일날 왔어. 9월 3일날 당일날 왔어. 돌아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전날 오게 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밥을 먹을 때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는 아니 박 대통령 앞으로 말해 남한 중심이 통일을 하는데 우리 중국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중국의 국가 주석한테 이 말을 듣는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일을 절대 반대하고 그걸 위해서 동북 공정까지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고 이 상하이에 임시정부 뭐 돌로보락한다면서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랑거리를. 그래서 기내에서 기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아 이번에 말이야 시진핑 만났는데 우리 통일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 신문에 한국 신문에 기사가요 조그만 요렇게 났어요. 조그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남 가지 말라 하는 거 가가지고 욕도 먹고 했는데 엄청난 선물을 받아봤는데 기사가 요만큼 났으니까 화가 떨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식으로요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어요. 시진핑이 말한 대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원하기로 했다까지 딱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딱 뿌렸어요. 그랬더니만 막 온갖 신문에 전부 다 일면에 중국이 남한의 통일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단계적으로 지원했더니 신문에 쫙 났어요. 이에 대해서요 우리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다. 싸늘했죠. 응? 통일은 대박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통일은 대박이다 캐고 이제 이 중국으로부터 이런 말도 지원하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반응이 어찌했느냐면요. 이른바 보수 세력은 특히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무슨 뭐 중국 놈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 지금요 정말 묻지마 반중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지금 더 심해. 그러니까 통일하려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협조해야 되지 무슨 중국 놈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느냐 이래가지고요 하루에요 신문 하루치에요 사설, 칼럼, 기사 세 군데씩 한 달 동안 조져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거록이 꺼냈다. 그럼 이른바 진보 세력과 진보 언론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그쪽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보수는 이랬는데 진보 언론은요 이랬습니다. 통일하려고 그런 말이지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지 무슨 뭐 중국하고 왜냐면 이 좌파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지 이 남북 관계 좋게 만들기를 바라고 중국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싫거든요. 북한하고 이래가지고요 진보 언론대로 사설, 칼럼 여기서요 또 때려 조집니다. 양쪽에서 그냥 다 때려 조지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이 중도에 물러난데도 이 원인도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크진 않아요. 다른 다 자업자득이지만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이런 나라요 이 통일 2012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시집 이거 혹시 또 마침 고대네 이 누구죠? 이세기. 그 제가 이세기 선생님하고 아주 이세기 선생님이 참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청남동 사무실도 찾아가고 뭐 북한에서 또 뭐 손님 오면 또 나 또 같이 또 앉아서 그 누구의 그 뭐 외무부 장관이 하여튼 이세기 장관 하여튼 우리나라 뭐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중국 통중에는 이세기 장관은 1번 아닌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훌륭한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 서복 그런 것도 다 이세기 장관이 다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세기 장관 책 쓴 거 아시죠? 네. 6.25 전쟁에 대해서 그 스탈린하고 뭐 이렇게 그것도 6.25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신 겁니다. 그 책이 대단한 책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제 이세기 장관하고 이래 친했기 때문에 시진핑 장관 주석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또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덩의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덩의원
그 유명한 중국의 칼럼니스트인데 그것도 시진핑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만나러 막 북한 중국도 가고 이런 그 사람 초청해다가도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즉 중국에서 내가 만나서 뭘 하느냐 중국 그 시 주석이더니 이거 북한 핵무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없앨 방법이 있느냐. 김정은 위원장 제거하지 않으면 못 없앤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없애려 그러면 남한 중심에 통일을 해서 저거 없애야 된다. 그런데 통일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 어제는 첫째 만약에 남한 중심에 통일을 누가 지원을 하면 아까 요 말 하나 먼저 한 번 더 말해야 됩니다. 통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태가 그대로 기정사실되면 북한은 미국 편에 쓰거든. 그 미국 편에 쓰는 것보다는 한반도 통일해가지고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한반도 전체가 완충지역이 나고 되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통일되면 첫째 내가 네 가지를 약속한다고 해요. 첫째 한반도 전체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즉 통일 한국은 핵무기를 안 갖는다. 두 번째 통일 한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은 시키는데 한강 이남에만 주둔하게 하고 압록강까지 진주하는 일을 없게 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 너가 양해를 하라. 왜 양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설득하네. 말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권에 든다. 일본의 영향권에 드는 것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것보다 중국 너가한테 안 좋다. 이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일본이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뭐 G2 하는 것이 일본이 막강한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통일된 한반도는 즉 통일 한국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한반도 전체가 버퍼존이 됩니다. 즉 완충 지역이 돼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완충 지역이 되겠다. 이거를요 잘 설득을 하면 시진핑은 이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걸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후진타오 밑에 부주석 했고 북한도 갔다 오고 뭐 이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때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요 미국과 중국이 동의해서 이제 하는데 북한이 만약 참여를 안 하면 안 하는 걸 싫어하면 그래서 북한 인민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북한이 뭐 인민들이 데리고 일어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민심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래서 안 오면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인민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남한의 말이야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통일을 저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지 통일을 반대하고 있어. 이 분위기가 저는 팽배되도록 해야 됩니다. 즉 한반도 전체를 통일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여기에 역적질을 한다 하는 이거를 만들어내야요. 그래야요 북한에서요 김정은이를 제거할 사람이 나옵니다. 제거해서 통일을 해. 저는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가지고 통일에 동의해서 해도 동의 안 하면 죽게 되고 동의해도 이게 살 수는 없으니 몇 명이 갈 거냐? 뭐 500명, 500명, 1000명, 뭐 100억 달러 주겠다, 뭐 200억 달러 주겠다, 뭐 1000억 달러 줄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 여기 살 데가 없어요. 나 김정은 가족들이 살 곳은 러시아밖에 없겠더라고. 남미 가봐도 그 치안도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남한 정권이 딱 통일 드라이브로 걸리면요 북한에서도 덜썩덜썩하고 남한에서도 덜썩덜썩하고 이래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통일하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세 군데가 반대한다고. 이른바 진보 진영은 흡수통일 반대합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른바 보수 진영은 두 가지 이유로 통일 비용을 걱정했어. 통일 후에 큰 고산 놈들, 북한 놈들 다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나?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통일 비용 하나도 안 듭니다. 하나도 안 드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뭐 별로 저는 어떻게 그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 책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저는 이 통일이 되면 된다고 해서 금방요 38선 없애버리고 오느라 가느라 해보면요 진짜 혼란 나가서 큰일 납니다. 한 저 강릉에 속초에서부터 백령도까지 한 문을 한 5개나 10개만 만든다 놓고요 신분증 검사해가지고 출입 딱딱하게 하고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북한 자체에서 여기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뭐 등등 하면 통일 비용 걱정할 필요도 없고 통일 후에 혼란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일을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까?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 4.19 선배님들께서 그런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